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중인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비밀리에 관여해왔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해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전직 화웨이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와 기업들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유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신차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 그리고 통상 임금 충당금 환입 등의 이유로 상반기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1,2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3%나 늘었고 매출액은 26조 9,5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높은 이유는 신차 판매와 환율 이익 외에도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이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이 좀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양시장이 좀 오늘 체질을 다르다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 정도에 또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웨이 사태가 북한에 대한 통신 장비를 화웨이가 또 개설을 해줬다, 도와줬다라는 이야기가 또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린 직접적으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가가 물밑 접촉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무래도 시장에는 부담이 여전합니다. 실적 장세까지 돌입한 우리 시장인데 변동성 강합니다. 전일 미국 시장 잠시 살펴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 분명히 상존을 하고요. 좋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전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있고요. 실적 선방 소식이 들려와도 그다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살펴보면 지금 빠지는 업종이 운송장구입니다. 어제 현대차 7분기 만에 영업실적 잘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전에 기아차도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컨센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이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로 움직여주고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어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섹터 순환매 나옵니다. 메지온이나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도 한국전력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등 한마디로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면서 지수 상승이 그리고 종목별 상승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장세 더 잘 아실 겁니다. 변동성 강한 장세고요. 순환매 빠른 장세이기 때문에 대응도 빨라야 될 텐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부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네, 코스피 살펴보면 2102.71포인트입니다. 2100선 오늘 안착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2100선 살짝 무너지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2100선 위에서 그래도 오후 들어서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크게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당연히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수급도 외국인만 삽니다. 개인 팔고요. 기관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기관 가운데서 연기금이 오랜만에 580억 원 정도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 또 팝니다. 그리고 파는 물량들도 꽤 많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실적 잘 나온 현대차가 1.5% 빠집니다. 어제 장 후반에 실적 나오고 외국계 지금 순매수도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 장중에 12만 원대까지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13만 원대 회복은 하면서 1.5% 유일하게 파란불이 현대차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빠지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올라갑니다. SK텔레콤, 보합이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LG생건 올라가고요. 네이버,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한마디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강하지 않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섹터별 순환매가 오늘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일본 관련 애국주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혹은 대체재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 670선 바로 무너져 있네요. 668.65. 코스닥이 오후 들어서 많이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678부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대로 밀려 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수급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개인만 계속해서 사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만 지금 1억 원 매수로 돌아선 정도고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렇게 잘 가는데 코스닥 왜 이렇게 안 가지 보시면 수급 쪽에서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기관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함께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굉장히 어렵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급락 종목은 없지만 오르던 헬릭스미스마저도 지금 상승폭 둔화가 됐고요. 한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그동안에 한 2거래일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가다가 지금 상승폭 다 반납하고 있고 신라제노 빠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까지 모두 빠집니다. CJ ENM마저도 17만 2천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계속해서 빠지네요. 17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오늘 5G 관련 종목들도 조정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올라주던 5G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합권까지 그래도 다행히 올라왔고요. 휴재는 올라갑니다. SK머티리얼즈 조정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 올라가는데 솔브레인 보시면 18%가 급등합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 급등하는 종목들,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일부 종목들, 개별 종목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종종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78원 30전 정확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오늘은 현재 보이질 않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코스닥도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더라니 계속해서 오후 들어서 낙폭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또 오르고요. 시장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좀 차별화가 좀 오후 들어서 좀 극명히 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IT 대형주들로 좀 몰리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이런 IT 대형주들의 상승이라든가 이제 금융업종의 상승 등에 따른 지수 반등세는 유지되는 측면에 반면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주요 수급 주체들이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그간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들의 하락, 5G 통신 장비 업종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 제약바이오, IT 관련주들의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 반전 등이 지수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사실상 특징은 IT 관련주들이 재차 주목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및 IT 기술주들의 강세 등의 이런 요인 등이 오늘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 내 IT 대형주들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이 일단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 일단 최근 우리 시장에서 IT 대형주들, 일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본과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가는 상승 추이를 그리고 있었던 점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등도 최근까지도 긍정적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추가 상승 역시도 이전보다 좀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 업종,
뭐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역시도 이제 그간의 장기 하락 추세에서 변화하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의 연중 고점이 47,600원 선인데 일단 오늘 수준에서도 거의 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전고점 돌파 이후에 그간의 그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이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는 도리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도리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했던 점, 그리고 물론 일본과의 마찰에 따른 이런 노이즈는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주가 추이는 노이즈보다는 오히려 반사 수혜를 기대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움직였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 대형주들 위주로 관심을 기울여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기 전자 업종으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외에도 저희가 지켜볼 만한 이슈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좀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요 며칠 새에 좀 부각이 됐던 점에 있어서 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사실상 최근까지 주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들 내에서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향후 업종 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제약사들의 트렌드라든가 최근에 이런 기술 이전 관련한 트렌드를 보자면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 그리고 ADC, 이중항체, 병용 임상 등이 여전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를 국내 상장사들과 연관지어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로 대표적인 헬릭스미스 최근까지도 반등이 7거래일 연속 지속된 점 등과 더불어서 최근 주가 반등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 파맵신, 제넥신, 에이벨바이오, 유틸렉스, GT리비엔티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반기 글로벌 제약사의 트렌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업종 내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일례로 헬릭스미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 말 임상 3상 관련 기대감이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업종 내 차별화된 주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이들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이은 주가 하락에 따라서 가격 부담은 없긴 하지만 여전히 단기 반등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 반등을 100%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이런 긴 투자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 한해서 이들 종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금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사항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종 대응에 계속적으로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저점이다,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섣부르게 들어갈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네, 일단 전략은 사실상 개별 종목 장세 내에서 일단 IT 대형주들 사실상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략이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시장 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이런 IT 대형주들로 따라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전략에 앞서서 이번 주 일정 점검에 있어서 일단 시장 흐름이 계속 관망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일단 일정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려했던 반도체 업종보다는 관광이라든가 항공업종 등의 주가에 타격을 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업종 내 대응 전략 등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정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이런 한국 수출 규제 관련 논의가 이뤄집니다. 일단 우리에게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와 더불어서 일단 24일 내일은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 수렴 마감일인 점도 겹치는 점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을 필두로 일단 이번 사태가 완화 국면으로 진입할지 아니면 사태가 지속되는 국면으로 갈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일정을 점검해 보자면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일정과 더불어서 한일 갈등 문제라든가 북미 실무협상 재개 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관련 일정에 따른 뉴스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일정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등과 더불어서 시장은 관망세 그리고 매도가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가져가 보시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저점 매수 힘겹지만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여연 선거부터 바로 여쭤볼 텐데 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얘기가 계속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개헌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몇 표 한 6석 정도 모자라나요? 하여튼 몇 석 모자라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야당에 러브콜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이번에? 네, 역시 핵심은 그거죠. 정치인 아베, 사상 최장 총리로 거의 좀 확실시되는데, 네, 이제 결국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정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느냐, 3분의 2죠. 예. 한번 결과 보시죠. 지금 NHK하고 우리 국내 언론하고 약간 이렇게 한 석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위에 거는 NHK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다 개표 완료되고 나서 지금 이 금회라고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예. 결국 자민당하고 공명당 현재 여당이 71석, 야당 쪽에서 53석. 이번에 이제 절반만 하니까 예. 3년마다 한 절반만. 그래서 토탈 여당 141석인데 여기가 재밌습니다. 여당 플러스 개헌 찬성 세력. 예? 개헌 찬성 세력은 지금 자민공명 여기는 연립여당이고 예. 일본 유신회라는 정당 여기는 계속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쪽인가 봐요. 자, 무소속 가운데에도 한 3명 정도는 예.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일본 언론의 분석은 토탈 3분의 2가 되려면 164석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결과는 160석이다 이 말이고 일본 언론에 따르면 4석이 부족하고 우리 국내 언론에 따르면은 163석, 161석.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이거겠네요. 지금 일본에 당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아베 총리 그리고 자민당이 정치에 묻기 편하죠. 양당제가 아니네요. 양당제가 아니고 야당이 지리별로 왜 이렇게 많으냐? 유신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당도 일본 유신당 무슨 오사카 유신당. 예. 비슷하게 하다가 공천 잘 안 주고 이렇게 당직 갖고 띠격띠격 하다 보면 또 이제 분가하고 저기가 우리보다 정치가 더 어지럽던데요. 더 어지러운 예.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한석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석 얻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예. NHK가 욕을 먹나 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진짜 다당제 가는 겁니다. 이 공영방송의 어떤 언론 태도가 아니면 그거 하다 싶으면 KBS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아니면은 조중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막 나오면은 집권당만 유리하겠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한 3명의 의원만 회유하면은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도 어떻게 하려면 하지 않겠느냐 하고 벌써 추파를 던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아베의 수건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일본 국민 전부가 이렇게 바란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참여는 조금 모자라는 거 이렇게 어떻게 회유해서 뭐 정계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해서 한다 치고 중의원은 이미 3분의 1을 돼 있고 예.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한다 한들 국민 투표에서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 모두가 그러면 그래 우리도 전쟁하는 나라로 가자라고 하려는지요. 이거는 좀 오래된 뭐 2015년 기사긴 합니다만 예.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반발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는 결국 11월 달에 가서 중의원 해산하고 또 한 번 더 하려는지 뭐 그런 정도가 됩니다. 예.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야 되겠죠? 개헌 저지선이 됐으니까. 뭐 그나마 절반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다들 평가하는 이유가 예. 여기서 확실하게 그것까지 했더라면은 아유, 복잡해지죠. 그랬더라면 좀 이제 힘이 더 실리면서 예. 아베의 독주가 어디까지 갔을까 좀 뭐 우려되는 면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확정이 되고요. WTO 지금 우리 또 갔어요. 미국 네. 쪽으로 가서 네. 지금 입장 표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강대강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SNS 통해서 항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들 그리고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나가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네, 뭐 양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수습하겠다 내지는 예. 뭐 갈등 갖다가 완화하겠다,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나 그 어떤 뭐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대놓고 이제 그런데 자 우선 외신만 하더라도 좀 전에 이제 CNBC 같은 경우도 대문 기사 이게 올라왔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이 갈등, 컨플릭트죠. 이 갈등은 이 다음번 당신의 그 스마트폰을 살 때 그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스마트폰 부품값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 내용이 보니까 이러네요. 위에 제일 첫 문구는 그겁니다. 결국 3대 주요 소재를 갖다가 그거 했다. 수출을 갖다가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도쿄의 글로벌 도미넌스, 즉 일본이 예. 전 세계 이제 점유율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서는 결국 이 대체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이거는 결국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명시하죠. 이런 쪽으로 하여금 프로덕션 데드라인, 생산 납기를 갖다가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배드 뉴스, 나쁜 뉴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입니다. 뭐 대단한 얘기가 있나 싶어 들어가 봤더니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지금 SNS상으로도 다양한 그리고 극과 극으로 갈리는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에 대한 뭐 나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이미 서로를 갖다가 설득할 수 있거나 예. 토론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진영 논리로 예.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제 의견을 더 보탤 건 없고요. 예. 얘기해봐야 그냥 뭐 듣는 사람은 듣는 거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아예 듣지 않는 얘기니까 그게 고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돼버렸고요. 과거 역사책에 보던 뭐 신탁 반탁하고 하던 광복 직후에 우리 혼란상이 어느 정도였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갖고 난리는 치는데 장이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일본 니케이 한번 보시죠. 예. 일본 니케이 보시면은 자 여기서 피부나치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작년 10월 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우리 중립금리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우리 그거보다 더 높이 갈 수도 있어요라고 해서 시장 부르뜨리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때 이 12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금리 인상 한 번 더 했다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빠졌던 이 장. 예. 그러고 나서 니케이는 지금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즉 작년 4분기 하락폭의 61.8%에서 돌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자, 요 끝부분 보시자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막 티격태격하기 시작한 예. 한일 간의 갈등이 시작된 이 구간인데 이제 어쨌거나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이틀 연속 오르는 중이죠. 니케이가 가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고점 22,355라운드 이쪽 열어버리면 가는 장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인정해야 되겠고, 같은 시기에 우리 코스피 조금 그림이 다르죠. 똑같이 일목균형표를 가져왔습니다만 얘들이나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지금 현 위치가 조금 더 일본보다는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슷하게 가네요, 근데 좀. 비슷하게 예. 가죠. 느낌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하게는 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제일 큰 저항선은 이겁니다. 제일 큰 저항선은 이 작년 9월 말, 우리는 9월 말에 먼저 돌기 시작했는데, 작년 9월 말 해서 이번에 이 4월 달에 채웠던 이 갭, 그러고 이제 5월 달 여기서부터 툭 부러졌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협상 파토났다는 그 트위트 이유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뭐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간인 일목균형표상의 이 기준선, 까만색 선 2100. 자, 2100은 올랐었습니다, 간신히. 예. 그렇다면 이제 2135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구름대 상단입니다. 예. 2135를 갖다가 FOMC 이전까지 열 수 있을랐는지. 그 다음에 이걸 열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 구간은 여기가 되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예. 그런 정도의 흐름이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잘 안 빠지고 있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뭐 아직은 중간 유통상의 뭐 농간이라는 표현이 맞죠, 이럴 때는. 용산 쪽에서요. 뭐 용산 쪽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어쨌거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재고가 이러다 보면은 급격히 소진된다면은 D램 쪽에 뭐 어떤 가격 부담을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CNBC가 걱정했듯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바꾸든 뭘 바꾸든 간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소비자 몫이고, 예. 기업들 그러면 뭐 이익 좋아지나 뭐 그런 논리, 그것도 다 갖다 붙인 거고, 제가 봐서는 지금 22하고 FOMC 전까지는 무조건 뭐 팔 이유가 뭐 있느냐. 드라기가 그걸 마이크를 잡든 파월이 마이크를 잡든, 예. 지금은 그 중앙은행들이 뭘 잡았다 하면은,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이거는 장은 오를 텐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당일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열리기 전까지는 먼저 터는 놈이 바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네, 현재 지금 뭐 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저 스마트폰이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안 사면 또 내릴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요것도 하나 더 보시죠. 예, 예.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흐름입니다. 예.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흐름인데, 우리가 여기서 왜 자꾸 막히느냐, 이것도 지금 개별 종목에도 피보나치가 통하네요. 삼성전자는 통하네요. 삼성전자는 통하네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이 낙폭에 대해서 자꾸 61.8%니까 막히고 있죠. 지금 예. 이제 오늘 계속 이걸 한번 넘어보겠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뭐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애국주의 대표. 애국주의 대표죠. 애국주의 대표인데, 지금 뭐 4,900원 어라운드에서 지금 이걸 갖다 들어갔던 분들이라면은, 이거 4,000원 깨지면은 심플하게 4분의 1 이상이 이제 손실이 나는데,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쪽 관련한 그건 늘 말씀드렸죠. 저기는 그들의 영역이다. 그들의 영역이다. 예. 동호회가 야구 동호회 하는데, 예. 국가대표 박찬호가 와가지고 뭐 같이 동호회 합시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박찬호급이 노는 데가 따로 있고, 그냥 일하다, 집안일 하다, 뭐 도서관에 있다가, 그렇죠. 그렇게 또 동호회로 하는 모임이 있는 거죠. 조기 축구회 하던 분들이 지금 국가대표 가면 쥐나요, 다리에. 못 쥐나죠. 뜁니다. 예.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가면 코너킥 줘도 골대까지 못 차요. 골대까지 안 올라가요. 문제는 공을 그리고 던지라고 해도 스트라이크 존에 그냥 서 있겠다 그래도 던지질 못해요, 거기까지 공을. 안 친다 해도. 예, 안 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던져봤는데 어깨 아프더라고요. 일본 그리고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의원 선거용이다. 한국에 대한 규제는 네. 뭐 그랬는데 선거 끝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달라진 게 게 없죠. 이게 네. 뭐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턴 보좌관만 믿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국내 언론이 애초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예. 그게 하필이면 이제 참의원 선거일을 공표하던 날 같이 이렇게 그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 오해 소지도 있었고, 또 우리 국내 이제 뭐 주요 라디오나 뭐 이런 언론에서 그런 식의 어떤 논지들이 많이 펼쳐졌죠. 선거용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너무 편협한 시각이고요. 네. 모든 세상 일을 갖다 그런 식으로밖에 풀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식이고 너무 그걸 갖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고요. 이걸로 소설을 쓰자면은 대하 드라마를 쓰자면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중국을 잡아뜨릴 작정도 한다. 뭐 한국을 갖다 이번 기회에 아예 뭐 인대를 딴다. 별소리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과연 이제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그거죠. 이거는 분명 혼자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순간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은 본인에도 아픈데 뭐. 본인도 아프고 이게 그러면 뭐 우리 한국만의 문제고 일본만의 문제겠느냐. 이 전체적으로 펴지는 나가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경제 제재까지 왔는데 이걸 풀려면은 정치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국과 일본 보니까 지금 주고받는 말을 봐서는 우리가 기대할 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볼턴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짜고짜 그러면 중재하러 왔나?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보다 위에요. 그렇죠. 양국 정상이 원하면은 중재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아베 쪽에서 원치 않아요. 그런 말은 외교적인 수사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별로 아직까지는 중재할 마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걸 중재하려면 왜 볼턴이 옵니까? 차라리 뭐 문우신이 오든지 아니면 뭐 윌브로스도 곧 집에 갈 모양이던데 분위기가요. 아니면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즈가 오든지. 결국 들리는 얘기는 호르무즈에 좀 참전해라. 좀 그거 해줄래? 파병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얘기 나와서 바로 여쭤보면은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떤 기사 보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거기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기사를 봤어요. 참 어색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 같이 파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괜히 그러다 오발타이라도 한번 나오면. 그럼 괜히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근데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로 뭐 그런 식으로 또 같이 파병하고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남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게 또 긍정적으로 풀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가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는? 별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뭐 심심합니다. 이거 보시죠. 몇 시간 전에 CNBC 기사입니다. 이 미국이 원유를 갖다가 지배하는 이 뉴월드 새로운 세상에서. 중동의 긴장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의 긴장인 것은 그렇게 임팩트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가격에. 지금 이게 이번에 뭡니까 저 이란 뭐 혁명 수비대인가 이 친구들이 저 스테나 임페로라는 거 하는 이 영국 유조선 납포한 그림이잖아요. 사진이잖아요. 영국에서 먼저 건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6월 25일, 26일 무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는 뭐 이란, 미국 공격할 때 압도적인 힘을 맞을 것이다. 입으로는 강경한데 이란과 관련해서는 뭐 별로 심지어 어제 올라온 그겁니다. 이란에서 뭐라 그랬나 하면은 이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CIA 간첩 역할을 하던 사람 한 14명 체포해갖고 뭐 일부는 처형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totally false, 완전 거짓이다. 제로 트루스. 진실하고 하나도 없다. 뭐 이런이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작 하는 게 그들의 경제는 죽었고 이란은 그리고 점점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란은 토탈 메스,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매 잡는 꿩이 있어요. 꿩 잡는 매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라면은 이 꿩이 매를 잡아요.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이란 혁명수비대 삼성 장군 거셈 솔레이마니 그때 왕자의 게임 패러디 해갖고 생시언스가 커밍 이랬더니만 이란에 대해서 제재한다 이랬더니만 같은 날 바로 올렸잖아요. I will stand against you. 내가 갈봐주마. 그치, 이 정도까지 도발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도발을 심하게 하던데. 그때 이런저런 말 가운데 우리 대통령은 당신하고 겹이 안 맞아서 내하고 놀자. 삼성 장군이. 내가 상대해주게 실세예요. 이란 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굉장히 당신 가까이에 가 있다. 섬찟섬찟하죠. 아 무섭죠.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것 한번 보시죠. 야 한석규 씨 참 젊을 때입니다. 2008년 차성원 씨도 그렇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있다 그러고 저 무슬림들이 이슬람 경전에도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간 상계보복법 내지는 어쨌거나 그거는 원래 취지는 사람 다치게 하는 정도 병신 만들었는데 복수한다고 뭐 사람 죽이고 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는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 특히 무슬림 지역에 이런 쪽에서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유가가 보니까 아까 그 말이 맞아요. 셰일이 저렇게 펑펑 쏟아지고 예. 미국이 지금 1등이 최대 산유국가 원유 수출국이 된 상황에서 중동? 그러니까 자꾸 중동에서 군대 뺄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일본하고 한국 너가 좀 갈래 이러기도 하고 가격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니까 뭐 중동발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가십 정도로 당분간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2부터 해갖고 증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25일 열리는데 그 전까지 그래도 좀 괜찮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이제 어쨌거나 분위기는 그거죠. 네. 이번에 당장 내릴까 22도? 내린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나 0.6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 제로인데. 예. 그리고 양적 완화 언제 정도 한다고 얘기할까? 뭐 이런 거고. 아니면 이번에는 금리를 손은 안 대더라도 우리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로 다음 회의 때 9월 가서는 양적 완화도 할게요. 심지어 이제 국채 회사채가 아니고 주식도 사라 일본도 예. 22도 일본처럼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옵니다. 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옛날에 잘하면 배추도 사줄 거예요. 22가. 그런 세상이 한번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즉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아닌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아닌 라가르드로 내정되는 순간 우리 이탈형을 갖다가 2008년부터 한 10년 동안 해왔던 이탈형을 앞으로도 한 4년, 8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풀고 양적 완화하고 뭐 안 되고 하는 이런 얘기. 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 뭐 그래서 22가 설령 조금 실망을 시키더라도 또 31일 날 FMC가 있으니까 예. 7월 중에는 아직은 던지지 말자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국내 시장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국내 시장 뭐 같은 말씀입니다. 예. 코스닥 지금 화면에 666이네요. 하우 지겹습니다. 저 코스닥 666. 네. 자주 봐요. 코스피는 2100이고. 예.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같은 그거 아니냐. 지금 그냥 서로 눈치만 봐가면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단지 던지기는 뭔가 서운한. 네. 문제는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못 가는 경우가 제일 이제 답답 나오는 케이스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